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면 보통 또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돌고 있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자, 아무래도 증시에 관심이 많은 시점이잖아요. 지금 보통 사람들도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오를 때는 또 상승에 대한 그런 견해가 또 주목을 받고, 또 하락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극단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증시를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증시에 고의적으로 또 이제 경제에 고의적으로 악영향을 줘서 뭐 금리를 내리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나라들에게 뭐 어떤 협상의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트럼프가 점진적으로 어떤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매우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을 잘 따르는 나라들은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좀 풀어주는 그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상상은 해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이 지금 경제 대공황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증시의 버블이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재정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나오는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아냐 모르냐? 당연히 알죠. 트럼프는 투자자로서 성공한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긴 하지만 주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주식의 원리와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얘기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고의적으로 가격을 부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면서 뭐 미국의 재정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견해가 많이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처음에 얘기했던 경제 대공황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증시를 보면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대공황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1차 세계대전이죠. 제가 착각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입니다. 정정할게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자동차 공장도 만들고 또 미사일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공장들을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물건들을 찍어내는 공장들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확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공급 과잉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악재가 재고가 남는다는 겁니다. 재고가 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재고가 쌓일 때까지 물건이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잘 팔렸다는 거죠. 그러다 재고가 남는 건 뭐예요? 너무 많이 찍어내서 더 이상 이 물건을 소화할 수 있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매출은 줄어들게 되고 경기가 안 좋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선 재고가 남으면 이게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악재가 재고가 남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냐면 IT 버블과 유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IT 버블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AI 버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기대감에 앞서서 미리 주식을 사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오르는 걸 또 사고 반복하면서 미래의 가치가 선반영이 너무 빨리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AI라는 것이 이제 허상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 보이고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고 또 데이터 센터도 짓게 되고 하면서 주식과 이런 경제 산업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주식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또 수입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IT 버블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AI가 앞으로 사용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아직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과 구글 대표가 AI를 통한 매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지 당장 AI를 통해서 뭐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것이 회사를 끌고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정작 AI를 끌고 올렸던 그 회사들의 대표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했다는 건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건 뭐예요? 엔비디아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제 AI에 대한 버블이 꺼지면, 그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증시는 더 오를 명분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주도주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시장을 끌어서 올리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덩치 큰 주식이 그만한 호재를 입어서 상승할 때 주가가 쭉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테슬라, 애플도 다 그 중심 가운데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 이 증시는 더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지게 되고 주도주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주도주의 부재는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AI 섹터 말고 다른 종목들도 오른 부분이 있지만 AI가 중심에 있어서 투자 열풍이 불었고 그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증시에 돈들이 쏟아졌고 그 쏟아진 돈들이 분산이 돼서 다른 섹터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방산주가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특수한 좀 재료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관세로 인해서 유럽 연합과의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호재를 받아서 방산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방산주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방산주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관세 때문에 이슈를 더 받아서 이제 시장의 주인공이 딱 된 건데 여기가 거의 끝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증시가 다 하락하면 아무리 방산주라고 해도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몰린 상태에서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주목을 받아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린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섹터가 될까? 그런 의심은 계속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부진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달린 희망 중에 하나가 이나노 공정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들리는 상황과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나노 공정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TSMC의 수주를 일부 가져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잖아요. 어쨌든 반도체가 상승했던 이유가 AI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나노 공정을 성공을 해도 삼성전자가 AI 붐이 꺼지면 좀 투자 심리가 좀 식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지만 계속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중심의 주도주가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공황이 만약 터지려면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 또는 러시아와 유럽 연합 간의 어떤 전쟁 이런 이슈면 이제 대공황 수준의 악재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과열된 증시가 이제 쭉 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산업군은 한정적이잖아요. AI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급의 위기가 아니라 좀 긴 조정, 증시의 투자 열풍 종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미국 주식 고점으로 좀 올라갈 때 좀 주의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보합은 이제 고점에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합 시장은 용납될 수 없고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끝에 들어온 이 거래량 보세요. 이 수많은 거래량들이 스마트 자금은 아니란 말이죠. 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야, 누가 수익 봤대 하면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돈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 돈들은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물리면 손절하거나 악성 매물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 이런 투기성 자금들을 끌어올려 주려면 바로 올라가 줘서 수익의 맛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장기 투자하는 자금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죠. 또 추가적으로 말할 게 있다면 미국 증시가 과거에 팬데믹 이후로 2년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우려했잖아요. 금리 인상 이야기 때문에 조정을 1년 동안 겪다가 그리고 2년 정도 상승장을 보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나 봐도 또 재료가 서서히 이제 식어가는 관점으로 봐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좀 악재가 셌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어떤 악재가 아직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3개월 이상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상승장이어도요, 여러분, 주식이 뭐 잠깐 조정받고 오르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3개월, 6개월 보합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흘러내리면 이제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좀 약세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길면 6개월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IT 버블 때와는 다르게 한 6개월, 1년 뒤면 또 AI가 그만큼 발전을 해서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몰라요. 또 그렇다면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빠르게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시장이 발견하게 된다면 또다시 수급과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지금 미국장은 이게 좀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이거 투매는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투매 아니에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엔캐리 청산 때 나왔던 급락 있죠. 이 정도가 돼야 이제 투매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이때까지는 수급이 빵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는 이런 수급이 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직 투매가 안 나왔으니까 투매가 나오면 추세는 완전 꺾이는 거고 좀 장기적인 조정에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 밑에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랬던 거고,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딱히 주도주가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